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부르요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부르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업계 선두주자인 한국과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겠네요. 네, 현재 맞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22일에 사실 중국 매체 증권일보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 성과를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기 세단 지니 L6에 자사 1세대 반고체 배터리 탑재했고, 이에 앞선 전기차 니온 작년 말에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광저우 자동차는 지난 11일 2026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과학원 칭다오 에너지 연구소는 최근 무기고체 전해질 중 하나인 황화무 고체 전해질 소재로 한 전고체 배터리 임시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전고체 배터리 양산 소식도 나왔군요. 중국 자동차 업계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산업 핵심 발전 목표로 연구, 개발 및 산업화의 속도를 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처럼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특히 일본 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가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이들 기업을 앞서기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는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향후 전고체 배터리 시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중국 국민 간시업체 웨이롱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회사지만 한국 분들에게는 아마 생소될 수도 있습니다. 웨이롱은 1999년에 설립되어 20여 년의 개발 끝에 연구, 생산, 판매, 그리고 통합한 현대적인 매운 간식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웨이롱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은 조미 밀가루 제품, 야채 제품, 콩 제품, 그리고 기타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바로 라디아와 꼬냑입니다. 예, 중국 국민 간식업체군요. 사실 꼬냑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라티아오는 아예 중국어 발음인 것 같고 좀 익숙하지 못해서 혹시 어떤 간식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라디아오를 준비해왔습니다. 대표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라티아오가 이렇게 생겼군요. 맞아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맛은? 맵다. 맵죠? 되게 네. 맵죠? 그러니까 중국 약간 마라에 좀 들어가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지만 쫀득이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맵습니다. 네, 매운 쫀득이. 네. 한국에서는 사실 라디아오가 좀 매운 쫀득이로 부릅니다. 라디아오는 밀가루 또는 기타 곡물과 콩을 주원료를 만든 식품입니다. 2001년에 웨이롱을 뉴징맨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로 라디아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라디아오는 중국 국민 간식으로 진화했으면 20년 동안 라디아오 시장을 표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SNS의 발전으로 라디아오는 어린 시절의 맛, 그런 상징으로 여겨져 있고 연간 생산액이 500억 위안으로 달하는 인기 간식이 되었습니다. 예, 라티아오의 역사가 오래됐군요.
분명히 시장에는 다양한 라티오 브랜드가 있을 텐데 웨이롱 라티오아우가 왜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였을 때는 웨이롱 라티아오를 많이 사서 먹었어요. 그때는 사실 패키지는 디자인은 지금과 좀 완전히 다르고 좀 되게 작고 옛날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웨이롱 지금까지 인기가 가장 많은 큰 이유가 모던한 그런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수년에 걸쳐 웨이롱을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신제품 개발에 준력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2016년에 초에 웨이롱을 따뜻한 투명 버전에서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시작했고 브랜드 스타일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트렌드를 활용했고 젊은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웨이롱을 먹었더니 매워서 그런가 침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패키지 마케팅으로 인해 성과가 있었군요. 역시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요즘 식품업체들에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나 중국인과 한국인의 입맛은 많이 다를 텐데 웨이롱이 한국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나요? 네, 요즘 사실 OTT의 큰 발전으로 한국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국제판 더윈 틱톡의 발전과 함께 라티아오가 전 세계 쇼트 비디오 콘텐츠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중국 간식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틱톡에서는 중국 간식이 검색하면 상위 20개 검색 페이지 중 약 70%가 라티아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유튜브 먹방 라티아오는 많은 유튜버의 트래픽 무기가 되었고 재생 횟수는 만 단위로 측정됩니다. 예,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럼 혹시 웨이롱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2015년에 웨이롱을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2020년에 데이트에 따르면 웨이롱의 해외 매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고 해외 매출은 654억 7,400만 위엔으로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3월 웨이롱을 해외 사업 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진출을 집중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웨이롱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군의 성장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해외 유통망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생산 기지를 개설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웨이롱 기업이 많은 노력과 전략을 통해 성공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웨이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도나 전략이 있습니까? 네, 바로 웨이롱이 효율적인 유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했고 슈퍼마켓, 지하철역, 편의점, 심지어 초중고교역, 문구점과 매점에서도 다 웨이롱 라티아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미국 아마존 플랫폼에서는 한 범지에 미화 $10를 허가하는 중국 라티아오 풍기 형상을 빚는 경우가 많고 웨이롱을 미국의 고급 중국 간식 리스트에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이 증가하고 세계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향후 웨이롱의 글로벌 부문 성장 잠재력이 더욱 발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웨이롱 측에서 온오프라인 판매 시스템과 해외 유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지 유통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해외 진출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해외 시장에서 웨이롱은 보급률을 높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웨이롱의 최근 실적이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웨이롱은 최신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매출은 48억 7천만 위엔으로 전년 대비 우정 2%를 증가했고 순이익은 8억 8천만 위엔으로 전년 대비 481.9%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적 보고서에 대한 분석으로 웨이롱의 성장을 주로 새로운 채널이 제공하는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엄니 채널 운영과 확장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웨이롱은 지난해 주요 제품 구조를 조정하고 원자재 가격을 낮추면서 생산 공정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결과로 매출 총이익도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간식업계의 소비자 수요와 채널의 변화는 다양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식업체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규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해 영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웨이롱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종류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웨이롱은 온라인 채널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발전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